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해외 직접 투자하기 힘드시죠? 저도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방법을 찾아볼게요. 10년간의 환율 차트를 보면 최저점이 1,007원이었고 최고점이 1,351원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34% 상승을 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다시 환율이 내려가면 1,007원까지 떨어지면 25%의 하락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가만히 있더라도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환전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과 환율 관계를 간단히 볼게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주식이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1,100이랑 900만 원으로 갈리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환율 변동이 작용되게 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환율까지 꼭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요즘에 환율이 한 20% 올라서 1,300만 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보면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서 방어가 되는 자산들이 꽤 많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시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900만 원만 손해 보는데 환율 때문에 7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어느 자산에 투자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나 높게 올라와 있는지 과거로부터 볼게요.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환율 차트인데요. 뾰족선을 그렸던 걸 보면 IMF, IT 버블, 리먼 사태입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보면 IT 버블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IMF나 리먼 사태만큼 올라갈까요?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 올라갔던 걸 보더라도 다들 뾰족선을 그리고 내려왔죠. 그 말은 즉슨 올라가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간다의 베팅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지금 환율 높을 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해지 상품은 뭐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율이 얼마까지 좀 내려와야 평균치까지 도달하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연도별 평균 환율을 계산해 보면 2013년도에는 1,095원, 2014년도에는 1,053원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254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죠. 현저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0년 평균을 계산해 보면 1,142원이 연평균, 10년 평균 환율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10원 정도는 더 내려올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그만큼 내려온다면 안정권을 가져간다는 거고, 그거 위에서 놀고 있다면 아직도 환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환율이 낮을 때는 환율 노출 상품에 투자해야 되고, 환율이 높을 때는 해지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개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환율 노출 상품이고, 그리고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해지 상품입니다. H라고 끝에 적혀 있으면 환율에 해지했다, 환율이랑 상관없이 주가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H가 없는 상품은 26%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는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26% 상승을 한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100 지수만 추종하는 ETF는 지금 현재 2%밖에 상승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익률 차이를 보면 24%나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낮았을 때는 노출 상품에 투자하면 추가 수익을 환율로 노릴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환율이 높을 때는 반대로 환율 해지 상품에 투자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걸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환율이 높기 때문에 해지 상품에 뭐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국내 상장된 ETF를 다 계산해 보면 610개의 ETF가 있고, 이 중에서 해외 투자하는 상품은 153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중에서 해지 상품을 걸러내야 되죠. 다 계산해 봤더니 49개로 다시 압축이 되고, 이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인버스랑 레버리지입니다. 그걸 빼고 났더니 40개의 ETF만 남게 됩니다. 이 40개의 ETF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지 그 날이 서겠죠.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40개의 리스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지만 금이나 원유 혹은 신흥국도 있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40개 중에 우리가 정말 투자하기 좋은 상품들 5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개의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가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S&P 500의 해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3개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이었는데요. 자산 규모로 보면 미래에셋이 3,625억 원으로 가장 컸고 상장일도 2011년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타이거가 역시나 좋구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수 추종 ETF는 자산 규모랑 상장일보다는 총 보수가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총 보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총 보수가 가장 적은 건 0.25%로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H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죠. 총 보수에는 보통 기타 비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명서를 다 들어가서 기타 비용까지 플러스된 상품을 봐야 되는데 바로 뒤에서 어느 게 비용이 가장 적은지 보겠습니다. 각 ETF의 투자 설명서를 들어가면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총 보수 플러스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는 0.3%였는데 0.36으로 올라가게 되죠.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은 지금 0.25였는데 0.303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리랑 미국 S&P 500은 0.385로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게 더 크게 작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개를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보수를 차지하는 친구가 누군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보수가 저렴한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0.303%인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 H가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 해지 상품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가 있었고 자산 규모가 1133억 원입니다. 총 보수를 봤더니 0.45%, 이게 낮은 게 아니죠.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보수를 내고 있는 겁니다. 환율까지 신경 써서 체크하기 때문에 보수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높기 때문에 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게 보수 측면에선 좋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러셀 2000에 투자하는 해지 상품입니다. 러셀 2000을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을 1위부터 3000위까지 시가총액 순서대로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1001등부터 3000위까지 기업을 모아놓은 걸 러셀 2000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을 모아놨다고 볼 수가 있죠.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기업 5개를 뽑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 우주에서 통신을 연결하는 이리디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해서 물류 창고를 임대해주는 리츠 상품도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로 크록스, 이 신발 아시죠? 클록스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꽤 높은데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쉑쉑버거, 그 버거 회사도 러셀 2000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굿이어 타이어라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알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도 괜찮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셀 2000에 투자하는 해지 상품을 찾아봤더니 코덱스 미국 러셀 2000H가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242억 원, 작은 규모죠. 보수는 0.45%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러셀 2000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수익률을 체크해 봐야겠죠. S&P 500이랑 둘 다 해지 상품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2000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산해 봤더니 러셀 2000은 72% 상승했고 S&P 500은 63% 올랐습니다. 9% 정도 러셀 2000이 더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면 그 변동폭이 더 크게 작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움직이니까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빅테크에 투자하는 해지 상품을 찾아봤는데요. 적격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10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고 각각의 비중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가총액 순서가 아니라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 넷플릭스입니다. 모두 다 10%씩 투자한 걸로 보이는데요. 주가 변동폭에 따라서 많이 떨어진 기업이 있고 올라간 기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ETF 이름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H고 자산 규모는 3,995억 원입니다.
있습니다. 보수는 0.4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가 빅테크 이렇게 10개의 기업에만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백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국 팡플러스가 S&P 500보다 얼마나 수익률이 더 좋을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19년 2월부터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미국 팡플러스는 96% 상승이 나왔고 S&P 500은 50%가 올랐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46%더 팡플러스가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심장이신 분들만 빅테크 해치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해치 상품을 찾아봤는데요. 적격인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리츠로 자주 언급드렸던 기업들이 있죠. 프로로직스, 에키닉스, 리얼티인컴 등이 있는데 그걸 모두 다 품고 있는 상품이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합성 H였습니다. 자산 규모가 1766억 원이고 총 보수는 0.24%인데요. 리츠 상품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배당률이죠. 바로 뒤에서 배당률을 체크해 볼게요. 2014년도부터 배당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다 400원이 넘죠.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410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2022년은 300원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한 분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110원 정도 되니까 410원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3.1%의 배당금을 주는 ETF입니다. 미국 리츠 ETF는 S&P 500 대비 얼마나 더 수익률이 괜찮은지 혹은 나쁜지를 계산해 봤는데요. S&P 500이 63% 올랐을 때 미국 리츠 ETF는 58% 올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배당률 3%를 더해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리츠까지 함께 담고 싶다면 분산 투자 개념으로 가져가도 좋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환율 해지 상품을 가지고서 투자하면 좋을 상품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환율 해지 말고 노출되는 상품에 투자해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지 상품 말고 일반 상품에 투자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너무 환율이 높으니까 해지 상품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좋을 수가 있겠죠. 요 화면은 캡처했다가 나중에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계속 제가 ETF를 소개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인데 어떡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 상품에 투자하지만 내가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다면 굳이 ETF로 갈아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업에 투자하려면 달러로밖에 투자할 수가 없죠.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거라면 우리가 환율보다는 기업의 내면을 보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환율의 변동폭은 10에서 20%라고 볼 수 있지만 기업의 1년, 2년 수익률은 10에서 20%가 아니라 5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기업입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보면 당연히 기업이 더 높기 때문에 환율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을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